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청원TV 제50회 역사 바로잡기 청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은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이라는 말은요, 동북병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공정, 참 말도 길기도 한데 어디 알아보겠어요? 이것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동북 변방의 역사와 현재 상황 계열의 연구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반도까지 탈취할 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 이 화면은 MBC에서 방송한 내용을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인적 드문 산골짜기 속 마을. 한 여성이 텃밭에서 속이 꽉 찬 배추를 뽑습니다. 인적 드문 산골짜기 속 마을. 한 여성이 텃밭에서 속이 꽉 찬 배추를 뽑습니다. 씻고 다듬은 배추에 소금을 뿌려 절이고 버무린 고추 양념을 묻혀 항아리에 넣습니다. 영락없이 한국의 김치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제작자는 중국 쓰촨성 출신 요리 유튜버 리즈치입니다. 구독자만 1,500만 명 이상으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상 제작자 중 하나입니다. 올해 1월 리즈치의 김치 영상이 올라온 뒤 국내에선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설명란에 차이니즈 푸드, 즉 중국 음식이라는 꼬리표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힘이 있는 유튜버가 그 김치 만드는 영상을 내면서 거기에 이제 태그로 중국 음식이라고 붙여놓은 그게 굉장히 큰 반감을 샀거든요. 우리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반중 정서 이런 것들을 만든 계기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한국 누리꾼들이 이 영상에 거세게 반발하자 중국 공산당 기구인 중앙정치법률위원회가 공식 SNS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유튜버 리즈치가 자신이 올린 파오차이 영상 때문에 여러분, 중국 땅에서 언제부터 김치를 먹었죠? 김치가 중귀 대륙에서 시작되었다면 중귀 대륙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제가 중귀이라고 발음한 것은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게임 회사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복 동북공정에 관련돼서요. 최근에는 또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제품 기업에서 그 바탕화면에 남녀가 중국의 게임 회사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복 동북공정에 관련돼서요. 최근에는 또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제품 기업에서 그 바탕화면에 남녀가 한복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차이나 컬처라고 들어있어가지고 큰 논란이 이게 됐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더 큰 요즘의 문제점은 중국의 많은 누리꾼들이 자, 이렇게 지금 중공이라는 나라가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복이 중국 것이면요, 조상 대대로 한복을 입고 있는 우리가 원조이니까 그러면 중국 땅이 우리 조상 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서 역시 중귀 땅은 우리 땅입니다. 자, 이 지도는요, 인터넷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간도 지역을 지도와 설명으로 해놓은 것을 제가 따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일본의 북방 고토 지역, 여기요. 여기는 우리 민족이 오랫도록 3300년이라고 여기는 돼 있지만 오래도록 우리가 점유했던 땅입니다. 여기는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우리 땅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자, 2번 심효지역. 여기 요동반도 쪽인데요. 이게 무슨 뭐 1667년, 1845년에 봉금 해제됐다 이런 식인데 이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생활했었죠. 여기는 우리 땅. 그 다음에 서간도 지역. 여기가 서간도인데 여기도 현재도 조선족이 살고 있고 과거에도 한민족이 살았습니다. 4번 북간도 지역. 여기가 북간도. 여기 뭐 연용성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조선족 많이 살죠. 몇백만이 살고 있습니다. 동간도 지역. 이 동간도 지역. 이것을 보면은 여기 아까 여기 설명에 1920년 로마 교황청이 간도지역을 한국령으로 표시한 지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연해주 지역. 지금은 러시아 땅인데요. 이 연해주 지역은요. 1867 북경조약으로 여기 보면은 러시아에 할양돼 버렸죠. 뺏겨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땅인데, 자, 이 지도를 볼 때 이거 얼마나 이 땅이 넓습니까? 이거 요 언제까지 이런 땅이 가지고 있었냐면요, 조선 후기까지도 거의 뭐 대한제국 이전에 뭐 완전히 축소됐지만 거의 가지고 있었던 땅이라고들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이요, 1930년대에 자기들이 괴뢰 정권으로 만든 만주국 지도인데요. 만주국 지도 꼬리에 우리 한반도 조선이 있다고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는데, 만주국 이거 청나라 땅이 아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일본이 야, 이거 땅 내놔, 이건 조선 땅인데 여기다 만주국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주국 만든 거예요, 일본이. 여 밑에 보시면요, 여기 만리장성이 요렇게 있습니다. 만리장성 이 뒤로는 다 우리 땅이었어요. 결국은 일본 애들이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는 만주 땅, 청나라 땅 아니야 해가지고 만주국 괴뢰로 만들어가지고 요건 조선 땅 이렇게 하고, 이것만 봐도 간도 지역 전체는 역시 우리 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북방고토 간도 땅, 이 만리장성 동쪽 지역이 조선이라는 것을 사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조선을요, 저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고려를요, 저벽 또는 가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저벽을 찾아보시면 타벽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죠. 이 접자가 탑자로 부른다고도 합니다. 이 사전에요, 저벽은 가자미 형국과 같다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저벽은요, 가자미를 저벽이라고 했답니다. 자, 옆에 이 사진 보시면요, 저벽, 이 가자미, 저벽, 이게 저벽이죠. 줄가자미 사진인데, 이 우리 땅 요렇게 보시면 가자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이 옆에 땅 보시면, 옆에 지도 보시면 가자미 모습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접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자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자미 탑자로서 첩자, 접자, 삽자, 섭 등으로 여러 가지로 읽는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접역, 접국, 접허, 접해, 접수지양 등 여러 이름으로 국토의 모양과 형태를 놓고 조선을 호칭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고조선의 강력, 여기 고조선의 강력이라고 누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는데 고조선은 이보다 더 크고 실은 뭐 요렇게 다 우리 땅이라고 이제 지금 그려 놓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요 여러분들 요 지도 옆으로 쭉 눕혀놓으면요 이 가자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토의 모양이 가자미 형태다. 그래서 접역, 접국, 접허. 우리 자신도 우리 그 왕조실록에도 다 우리가 접역이네, 접국이네, 접허네 이런 거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외국에서도 그렇게 불렀고. 자, 그러면 이 장에서부터는 우리 이제 사료에 어떻게 이걸 기록해놨나. 이 철종 7년에요. 서경순의 견문록에도 요동 사람들이 우리를 가오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조선을 접역이라 칭해서 우리를 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라고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견문록을 썼어요. 특히 이 중국 사천성에 가면 영릉이라고 있다는데 고려 태조 왕건의 묘인데 현지 사람들은 이걸 가오리 왕전의 무덤이다 라고 부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가오리 왕전. 가오리 왕전은 고려의 왕건의 무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 위에 요 지도도 보면요 가오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조선 초기의 영토 그 지도를 사학자가 자료를 조사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정도 조선 초기의 영토가 이렇게 돼 있더라 라고 해서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한 겁니다. 아무튼 고려인들은 자기 나라를 가오리 모양 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가오리 모양 땅. 그러면 우리 땅이 이렇게 고려나 조선 땅이 거의 이런 형식인데 지금은 우리 토끼 모양의 땅을 우리 5천년을 토끼 모양 형태 이 속에서 바글바글 싸우고 5천년 역사를 만들었다고 이런 엉터리 소리를 가르치고 배웠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이 우리가 꼭 이걸 뭐 뺏어오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과거 조상들의 영토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조상복이 부끄럽습니다. 또 접역이란 그 자료를 하나 또 있는데 자료가 많습니다. 접역이란 내용에 대해서. 남용익 1628년부터 1692년에 써놓은 그 회사록이라는 그 기록에 보면요. 접역 삼한국이라는 말이 이런 이제 시에 이렇게 이게 접역 삼한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접역이 삼한국이요. 삼한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첫 소절 10귀에 이게 나오는 건데 조선의 경계가 가자미 모양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시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이 지도 요 또 저 만주국 일본이 만든 지도 이런 거 이 영토 이 자체 이 지도도 양대 호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져가지고 정난한테 땅을 뺏겨서 축소된 조선의 영토라고도 합니다. 이 땅이 그전에는 이렇게 넓었는데 축소된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좀 더 우리가 역사서를 정말 정리해가지고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뭐 그걸 뺏자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럼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요. 구글을 검색하면 이 사진이요. 1900년대 그레이트 월이라고 적혀있다.
그레이트 월을 검색하니까 만리장성이라고 뜬답니다. 그런데요, 저 사진 속에 있는 두 사람의 옷차림과 머리를 보면 한국인의 조상이죠. 아니면 이분들이 사진 찍으러 만리장성에 여행을 온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뭐 여행 온 모습도 아니잖아요. 아까 사진에 보시면 만리장성까지가 만주국이었습니다. 만리장성 동쪽은 만주국이었어요. 이 지도는 제4학기에서 고구려 영토, 즉 고구려 경계를 비정해 놓은 지도 같은데요. 이 지도를 보면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많은 자료에 고구려 영토가 이 정도 컸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렇게 돼 있을 걸로 아는데, 이 만리장성 동쪽은요, 조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은요, 우리 영토가요, 청나라에 뺏겨가지고 여기 요하로에서 요렇게까지 축소가 됐어요. 조선 말에 오면 1800년대, 1850년대 이후에 오면. 그래서 간도지구가 이걸 원래 이제 이 땅이 여기까지인데 요렇게 가오리 가자미 모양이었는데 이거 다 뺏기고 청나라의 북양 군부에게 이 땅을 다 뺏기죠. 북양 군부에. 그리고 그나마 요걸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턱 잘라가지고 여기 만주국을 만들고 우리는 땅 뺏겨버린 거죠. 결국은 조선 말에 와서 청나라에 뺏기고 일본에 도둑맞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본이 가지고 있던 만주국을 중공에게 또 도둑질 맞고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마민족의 후예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요, 평야도 변변치 못한 척박한 땅입니다. 삼국시대 이후 2000년간 이 한반도 땅에서 웅대한 전투를 했다는 그런 역사 공부를 배웠는데 이거 사실일까요? 1905년도 인구조사에서요, 한반도에는 600만 명이 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왕조실록에는요, 정조 때만 해도 2000만 정도로 나옵니다. 특히 우리의 국방고토는 근대 일본에게 도둑맞고 일본은 중공에게 다시 빼앗겼는데 지금 중공이 한반도 탈취 음모를 하면서 동북공정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둑맞으면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으로 다시 찾으려면요, 작물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 것임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노력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